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약학대학장을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홍섭 교수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으로서 마약류 관리 제도의 위해입니다. 목차입니다. 마약류 취급 시 준수사항, 그리고 올 2022년 마약류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류 취급 시 준수사항입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마약의 정의, 오남용, 그리고 마약의 취급, 허가 보고, 그리고 사고 마약의 처리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관계 법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과 시행령은 법의 하위 법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법으로서 제정된 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시행령은 대통령으로 시행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총리나 또는 장관의 시행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국가법령정보 앱을 설치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이란 무엇이냐 하면 마약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약품, 대마를 총칭해서 마약류라고 하는데, 2000년까지는 마약법, 향정신의약품법, 대마법 이렇게 세 개의 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2000년 마약, 향정, 대마를 총칭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을 소지, 운반, 사용, 또 수수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약이 136종, 그리고 항정신의약품이 291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인 및 그 추출물 등 천연 마약인 몰핀, 코카인, 헤로인 등이 있고, 합성 마약인 메사돈, 염산, 패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은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습관성과 탐닉을 유발하곤 합니다. 다음에 향정성 약품은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오용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로서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바비트릴, 벤조디아제핀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향정성 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이해가 있는 성분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마입니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서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대마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화학적 합성품이 있는데 칸나비놀, 칸나비디올,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돌, 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2조 2항에 그럼 마약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양귀비, 아편,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이 있고, 가부터 나무계에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목부터 마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 물질 또는 혼합 제제가 있겠습니다. 단, 한해 마약은 이 마약에서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조 4항에 대마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대마초라든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분으로서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칸나비놀, 칸나비디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말한 가목부터 다목에 규정된 것을 함유한 혼합 물질이라든지 혼합 제제 이런 것들도 대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편제와 오피오이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고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아편제라는 아편에서 추출한 몰핀과 코데인 등을 해당되고, 오피오이드라는 것은 아편과 유사한 작용을 가진 천연마약, 그리고 반합성 마약, 합성 마약을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반합성 마약으로서는 헤로인, 그리고 하이드로몰피엄, 옥시코돈 등이 있고, 합성 마약으로서는 펜타조신, 메페리딘, 펜타닐, 프로폭시펜 이런 것들이 오피오이드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 종 중에서 옥시코돈에 대해서 간단히 오남용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옥시코돈을 경구로 복용했을 때 체내에서 적당량을 썼으면 천천히 느리게 방출되어서 그 효과를 주지만은 과량 복용했을 때 심각한 의학적 합병증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대로 우리가 약을 복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용했을 때 한 번의 과량 복용으로 인해서도 심한 호흡 억제와 그리고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옥시코돈의 금단 증상으로서는 불안이라든지 불면, 설사, 그리고 섬광, 그리고 무의식적인 다리 움직임을 금단 증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옥시코돈은 헤로인과 화학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다음은 마약성 진통제를 우리가 얼마나 오남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처방 5명 중에서 1명꼴,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향정성 약품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이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이것을 향정성 약품이라고 하는데, 그 의학적 유용성과 유효도에 따라서 가목부터 마목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으로 의료용으로는 쓰이지 않는 가목, 한각제로서는 성분이 메톡시 암페타민, 그리고 LSD 등 111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은 각성제는 케타민과 메틸페니데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에 쓰는 약물인데, 오남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특히 일부 수험가에서 우리 머리를 좋게 해주는 약이라 해가지고 가을철에 더 많이 오남용이 되고 있는 약이 이 메틸페니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는 의존성을 유발해서 의료용으로 쓰는 것, 다목에는 말비트루와 치오펜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목으로는 다목보다 심하지 않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 이것은 펜디메트리진, 펜타민, 로카세린 등의 식욕 억제제하고 절피돔 등의 수면제, 그리고 프로폴 등의 마취제 등이 이 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목에는 가부터 라목을 함유하는 이 혼합 물질을 우리가 마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를 오남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정의, 즉 용어를 우리가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남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용이란 무엇이냐 하면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나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이미 사용하거나 처방된 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오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용이란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쾌감과 안락감, 다행감들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남용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의존성이란 무엇이냐? 마약류 약물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사용한 결과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사용자가 마약류 및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어렵게 된 상태, 이것을 의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독이란 약물 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 그리고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만은 조절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즉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심리적, 정신적 의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남용되고 있는 항진성 약품을 일부 약과 그 이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조디아제핀류에 속하는 디아제팜, 클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미다졸람, 트리아졸람 등 이런 약제 벤조디아제핀류가 있는데 이것을 처방전을 이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처방전을 의료기관에 처방의약품인 것처럼 이조해서 약사에 제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처방을 받아가지고 칼라복사기로 이조해서 약국에 제출해서 불법 투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음료수에 몰래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콜라에 몰래 섞여 마시게 한 뒤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이 부분에도 약물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지드럭입니다. 졸피뎀이라든지 졸피덴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은 의존성이 생기고 복용을 중단할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수면제가 되겠습니다. 이들 진정 수면제는 뇌의 활동을 저하시켜 갑자기 투여를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발작 등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약품이 이 지드럭입니다. 그리고 사용이나 오남용 이런 것들에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으로서는 발작, 그리고 심박수라든지 혈압이 증가하고 또 한각 심한 갈망 상태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런 심각한 수 있기 때문에 중독된 사람은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비만 치료를 예를 들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인 펜터민은 메스암페타민하고 이성체인데 부작용으로서는 신경질을 낸다든지 진전을 일으킨다든지 두통 또는 고혈압, 한각, 또 심장 부정맥, 고온증 등을 부작용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급하게 가량 투여하면은 불안, 혼수, 그리고 한각, 그리고 공격성 공황 상태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또 만성적 중독 증상으로서는 성격이 변화된다든지 또 피부병이 나타난다든지 저염병과 유사한 정신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용 마약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효능별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통제, 항불안제, 또 진정제, 그 다음에 식욕억제제, 또 진해제 등 마지막에 그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까지 우리나라에 49종의 성분이 우리 의료용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료용 사용 환자,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1년 동안 지난해 조사해봤던 결과 약 1740만 명 정도가 1년 동안에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국민 3명당 1명꼴로 이 의료용 마약을 사용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봤을 때 이 의료용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가 대개 30대부터 60대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이 한 43%, 그리고 여성이 57%로 여성이 의료용 마약류를 좀 더 많이 사용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 중에서 계속 식약처에서는 안전사용 기준을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 ADH 치료제의 안전사용 기준이 올 8월에 나왔는데, 여기에 의하면 처방을 사용할 때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주로 안전사용 기준을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에 쓰는 메틸페니데이트는 5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 1회 처방할 때 가능하면 3개월 이내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진단 기준인 DSM-5 또는 국제질병분류 ICD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단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방할 때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지정 정보망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중복 처방 시 DUR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런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료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이나 향정의 조제에 사용되는 물질을 우리가 원료물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원료물질은 37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0종을 1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시마약류 지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를 지정하려면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수시로 밀반입되는 신종 한각 물질에 대해서 일일이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견되는 한각 그리고 한각 작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제도, 이것을 임시 마약류 지정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종유사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 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효력이 있고, 만일 마약류 지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시 재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력 기간 중에 마약류로 지정이 되면 그 시행일로부터 임시 마약류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임시 마약류 지정은 신종 한각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하면 해당 물질의 오남용 사례 및 의존성 등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정원이나 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1개월간 홈페이지 및 어떤 간보에 통해서 예고를 하고 최종을 지정이 되면 임시 마약류로 지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약류 허가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업 허가 대상과 해당 관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약품에 있어서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수출입업자, 그리고 한해마약에 있어서 마약류 원료 사용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 허가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물질 제조업자인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그리고 마약류 학술 연구자는 관할 지방청의 업 허가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동물의약품은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마약류 취급업자의 종류하고 허가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자의 종류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그리고 제조업자, 원료 사용자, 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마약류 도매업자, 관리자, 소매업자, 그리고 취급 의료업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류 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 원료 사용자는 식품의약품처장에 허가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 학술 연구자는 지방식약청장, 즉 여기 같으면 강주식약청장에 허가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도매업자, 그리고 마약류 관리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소매업자, 즉 시내의 약사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을 처방하는, 즉 취급하는 의사를 지칭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재배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들어가라 라고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 2조에 있는 이런 종류를 더 자세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도매업자란 마약류 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그리고 마약류 관리자나 학술 연구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것을 마약류 도매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소매업자란 약사법에 따라서 약국 개설자로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서 마약이나 향정을 조지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것을 마약류 소매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까지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에 제공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이것을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약류 관리자는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그래서 병원 약사를 이야기하겠죠. 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에 제공하는 마약류를 조제, 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약 관리자를 두는 기준이 있는데, 병원에 종사하는, 즉 의료기관의 대표자, 즉 원장이 되겠죠. 원장은 그 의료기관에 마약 관리를 두는 경우는 4명 이상의 마약 취급 의사가 있을 때, 이때는 반드시 마약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이하의 마약 취급 의사가 있는 마약 관리자를 꼭 두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향정신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약 관리자 이렇게 해서 지정할 때 어떤 민원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마약류 관리자를 지정할 때 2021년까지 전까지는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간소화시켜 가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능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신설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면 마약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입니다. 마약 취급자의 준수 사항입니다. 즉 마약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법 4조에 나와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마약류 취급자만이 마약을 취급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하거나 소유하거나 또는 운반, 관리,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마를 재배한다든지 소지, 소유, 수수, 운반 이런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약 또는 향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해 마약도 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 규정의 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규정에 의하면 이런 마약류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즉 마약류 취급 의사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마약을 취급하는 의사가 처방을 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약을 받아서 환자가 먹고 있는 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마약을 가질 수 있다, 갖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마약류를 취급하는,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것, 즉 소매업자부터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소매업자는 결국 시내 약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약사로부터 처방을 받아가지고 구입했을 때는 환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나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검찰청이나 또는 시의 이런 마약 관련을, 마약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나갈 이런 분들이 공무상 이 압류를 수거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그러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 금방 말했던 것과 약간 겹칩니다만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즉 제조하기 위해서 마약이나 향정 그리고 한해 마약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 또 시제품 조제를 위해서 취급하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임상연구를 위한 시제품, 이런 경우도 취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상, 공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부득이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도핑검사를 위해서 시험할 목적으로 마약류가 필요한 경우, 국가수에서 이렇게 도핑검사를 하기 위해서 마약류가 필요한 경우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의료봉사 가는 경우, 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 지원을 위해서 취급하는 경우도 이 마약류를 취급자가 없더라도 취급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법 5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이행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을 어길 시는 벌칙과 행정처분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식약처장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마약류를 수입, 수출,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마약이나 향정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경우 정도로 마약류 이런 것들이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에 제공하는 경우도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약류 취급의 제한, 올 3월에 바뀐 시행령 제5조 부분입니다. 법 5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아까 이야기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경우 마약류 품목 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 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서 이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거나 투약에 위해서 제공한 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알려야 되고, 환자한테 이런 것들을 식약처장이 이런 고시해서 이걸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조 중에서 수수 제한입니다. 아까 마약류 취급자나 취급 승인자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도, 양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또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든다면 품목 허가가 취소되어 가지고 소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 이런 학술 연구자나 취급 승인자가 어떤 그 단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이 반품할 때 병원과 약국이 도매상으로 반품할 때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품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보건소에 닿습니다. 강주 직할시는 강주시장에게, 그리고 전라남도는 시군구 보건소에 반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병원이나 약국, 도매상에서 제약회사로 반품하는 경우는 지방식약청장에게 반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양수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병원과 병원, 그리고 약국과 약국 간, 그리고 병원과 약국 간에는 마약류를 주고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내 약국에 이 마약이 떨어져서 그 옆에서 약국에서 잠깐 빌렸으면 어쩌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끔 있는데,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병원과 약국, 또 약국과 약국 간에 서로 이런 마약류를 빌려주고 주고받았다면 이것은 상대방도 주고받는 그 양쪽 다 동일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즉 벌칙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취급보고입니다. 법 제11조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나 취급 승인자는 마약류 취급 내역, 즉 수출입이라든지 조제 판매, 양수 양도, 또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은 식약처장과 그 동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은 2018년도에 이것을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2020년도에야 안정화되기 시작했던 이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하는 것 중에 품명, 수량, 취급 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와 상대방 등의 성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하는 기일은 약을 중점 관리 대상 마약류하고 일반 관리 대상 마약류를 나눠놨는데, 중점 관리 대상 마약류는 그 마약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 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이 어떤 것이고 일반 관리 대상 품목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 그랬을 때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언제 변경이 됐느냐? 2022년 1월 17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 1월 전까지는 5일이었는데 이제는 좀 편의성을 봐서 14일까지 보고하면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약간 더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 쉽게 말해서 수기 관리대장은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금방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점 관리 대상 품목이 어떤 것이고 일반 관리 대상 품목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품목은 인체용으로 허가받은 마약, 그리고 인체용으로 허가받은 향정 중에서 프로포폴을 제외한, 프로포폴만 이 중점 관리 대상 품목에 넣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포폴이 사회에 너무나 많은 해를 끼쳐서 이 프로포폴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포함시켜 놨습니다. 일반 관리 대상 품목은 인체용으로 허가된 향정, 그러니까 프로포폴이 중점 관리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제외한 향정을 일반 관리 품목으로 했고, 동물용은 마약까지
마약이나 향정도 일반 관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 허가를 받지 않는 마약이나 향정 또는 원료 사용자, 학술 연구자, 취급 연구자가 취급한 마약과 향정 이런 것은 전부 다 일반 관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을 보고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증 관리 대상 약품의 보고는 인적사항, 제품 정보, 그리고 조제 투약 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 정보라 하면 거래자, 그리고 보고자, 처방의사, 그리고 환자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 정보는 품명, 그리고 일련 번호, 제조번호, 유효기간, 품목, 코드, 그리고 지급 수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관리 품목은 보고 항목 중에서 제품 정보에서 일련 번호만 틀립니다. 나머지는 인적 제품 정보, 조제 정보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항목 중에서 제품 정보를 중증 관리 품목은 일련 번호를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관리 품목은 일련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 정보를 보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기한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만일 취급한 당일이나 또는 공휴일 빨간날, 쉽게 말해서 휴일은 취급한 날에서 빠져야 합니다. 그 카운트할 때 기한일에서 빠져 있다, 뺀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 품목은 취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만일 중증 관리 품목을 3월 2일 날 지급을 했다면 어떤 약을 지급을 했다면 그 약은 중점 품목 보고 기한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특히 말해 토 일요일을 빼면은 3월 11일이 되겠습니다. 3월 11일까지 이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보고를 했는데 변경사항이 발생됐다,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에러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종료 보고를. 그래서 11일에서 14일을 하면 휴일이 한 너댓 개 될 겁니다. 그래서 31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 품목은 취급 일자가 3월 2일일 때 그 이골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 품목은 만일 또 변경 보고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완료 보고를 한 날로부터 변경 보고는 14일이라겠죠. 그래서 4월 28일까지 우리가 보고를 하면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취소 보고와 변경 보고 또 취소 처방이 없는 경우 여기에 따라서 이 보고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취소 보고에 있어서 조제한 마약류가 전량 반납되는 경우, 반납됐을 때는 취소 보고 후에 보건소에 폐기 및 보고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보고는 조제한 마약류 일부가 반납된 경우인데 이때는 정제하고 주사제로 나눠서 정제의 경우는 보고 후에 반납된 품목은 보건소를 통해서 폐기 처리를 하고, 주사제의 경우는 변경 보고에서 조제 수량, 사용 후 폐기량을 1로 입력해서 자체 폐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보고 기한이 종전에는 5일에서 보고 기한 종료일부터 14일로 바뀌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중증관리 대상 품목, 일반관리 대상 품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나 구입, 양도 양수할 때 중증관리 품목과 일반관리 품목에 따라서 그 보고하는 것이 다른데,
실물, 중증관리 품목은 실물입니다. 실물에서 일련 번호를 포함한입니다. 이 실물하고 전산 제고하고 일치시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 품목은 실물인데 일반 관리 품목은 아까 여기서 프로포폴을 제외한 향정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조 번호, 유효 기간을 확인한 실물과 전산 재고를 일치시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약, 조제, 폐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증관리 품목 중에서 주사제와 주사제를 제외한 먹는 약, 애용약 이렇게 구분해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중증관리 품목 중에서 주사제는 일련 번호를 추적 관리라는 것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실물 확인하고 전산제고 일치시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 장소를 이동시켜서 비상마약으로 사용할 경우 입고된 순서대로 실물을 소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증관리 품목 중에서 주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관리 품목은 입고된 순서대로 실물을 소진하고 전산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제할 때는 가급적 번호 순서에 맞도록 약품을 사용해 가지고 환자에게 제공한 번호와 전산상의 제고가 일치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점 관리 품목인 주사에 있어서 일련 번호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일련 번호 추적 관리 제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이동 내역을 일련 번호별, 즉 포장 단위가 뭐 30T짜리가 있고 28T짜리가 100T짜리가 있다면은 다 그 일련 번호를 1, 2, 3, 01, 015에서 해서 저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된 단위별로 확인 가능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T 포장을 에서 많이 써버리고 10T 포장에서 안 쓴다든지 또 10T 포장에서 많이 쓰고 100T 안 포장했으면 이 재고가 안 맞아 떨어지죠. 이것까지도 중증 마약류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련 번호 추적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장소를 이동하거나 또 반납할 때 이런 일련 번호를 포함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보고 방법을 개선했고 또 처방전 기재 사항을 개선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보고 방법 개선 방안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 취급 승인자는 상대방의 동물인 경우 그 동물 그 소유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전해져 있었지만은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 소유자가 강주에 있고 관리는 목포소에 한다면 옛날에는 소유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마약 관리자도 할 수 있다. 직접 이제 동물을 키운다든지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의사가 투약을 위해서 동물 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쉽게 말해서 원내에서 투약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관리자의 주민등록 번호 이것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된 부분은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사의 투약 확인을 위해서 개정했던 사안입니다.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마약류 취급자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투약 확인 부분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가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 방지 목적으로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19년 말, 그러니까 20년부터 시행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나 승인자가
이 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 1항을 위반한 경우 어떤 행정 벌칙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즉 말해서 거짓 보고한 경우는 1차에 업무정지 3개월, 그리고 3차에 업무정지 12개월까지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쉽게 말해서 미보고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그리고 3, 4차 때는 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즉 보고 항목을 누락하거나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어떠냐 하면 첫 번째, 분명, 수량, 취급 연홀일, 또 상대방의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성명, 또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7일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업무정지 3일부터 시작을 해서 허가 취소까지, 이건 약간 좀 경감시켰던 내용입니다. 라번은 또 경감시켰던 내용인데,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즉 보고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1차에는 옛날에는 바로 업무정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경고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과 보고라는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이 경우도 업무정지 3개월부터 허가를 취소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한 마약은 업무정지 3개월부터 시작하지만 소지한 항정의 재고량과 보고하는 확인이 사이가 있을 때, 이때는 사용량의 3%가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가 넘지 않을 때 1차 경고부터 시작해서 하고, 만일 최근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이 3%가 오버됐을 때, 차이가 3%가 넘었을 때는 업무정지 1개월부터 해서 허가 취소까지 이렇게 하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시행 규칙입니다.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전에는 취급 보고 항목 누락 시에 항목의 경중과 무관하게 업무정지 1차 7일을 때렸던 것을 22년 1월부터는 경미한 항목, 즉 품목 코드나 제조 번호를 보고 누락 시에는 업무정지 3일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다, 좀 경감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기한 초과 보고 시 업무정지 1차에 3일 했던 것을 이제는 보고 기한 초과 경과 시 경고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차이가 났을 때 보고하는 것은 마약하고 프로포폴, 즉 중증 관리 품목은 7일 이내, 그리고 프로포폴을 제외한 향정, 이것은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입니다. 법 12조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또 취급 승인자가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해로 인한 상실, 즉 말해서 지진이 났다든지 또는 화재를 입었다든지 또는 수해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이 마약류를 상실했을 때는 시군구가 발행한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에 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실 또는 도난, 쉽게 말해 도둑을 맞았을 때, 이때는 경찰서에서 신고한 서류, 즉 접수 필증을 가지고 해당 보건소에 5일 이내에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사고 마약류 등, 즉
사고마약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보건 곤란한 마약류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폐기하려는 경우는 허가 간청에 폐기 신청한 후 보건소에 폐기 신청을 해서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폐기 처리 기준을 어길 때는 벌칙과 그리고 과태료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법 제13조 그러면 자격 상실자의 마약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관리자는 제외합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 마약류 취급자 상속인 등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허가 간청의 승인을 얻어서 다른 마약 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일은 자격 상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도 승인을 신청하여야만 됩니다. 단 당해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 취급자인 경우 이때는 허가 간청의 승인을 얻어서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 마약류 발생했을 때 폐기 처리 방법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등이 사고 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간청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사고 마약류를 이렇게 처음에 발견을 하는 경우, 즉 말해서 재해라든지 상실 또는 도난, 분실, 파손 등 이런 사고 마약류 발견을 하면 5일 이내에 허가 간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은 경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실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경찰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즉 도난, 분실, 재해할 때는 시스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폐기 일자를 발생 보고 일자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질, 부패, 파손 이때는 폐기 민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보건소에 폐기 결과를 회신을 받아서 시스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 마약류 발생 시 증빙 서류로서 재해와 상실했을 때는 관할 시도지사 즉 구청장의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도난과 분실 했을 때는 수사기관의 증명 즉 경찰서의 증빙 서류를 넣어서 접수증을 가지고 첨부해서 해당 간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고 마약류라든지 유통기간 경과 마약류 등을 폐기할 때는 변질, 부패, 파손 또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와 같은 폐기 대상 마약류는 허가 간청에 먼저 폐기 민원을 신청을 한 다음 관계 동무원과 폐기 장소 협의해 가지고 폐기를 시행을 하고 허가 간청에서 폐기 처리 결과를 회신한 날짜 이 날짜로 마통에 신고를 하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이렇게 신고한 날짜를 한다든지 이것을 했을 때는 안 맞아떨어집니다. 자, 폐업 시 마약류 처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을 문을 닫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보고 및 재고를 하긴 합니다. 재고를 먼저 확인을 하고 우리 취급자가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간청에 양도 또는 폐기 신청하고 실무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약류 재고를 확인하고 우리 폐업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폐업 전에 마통에 아직 보고하지 않는 내역이 있으면 모두 보고하고 실제 남아있는 실물 재고와 전산 재고 수량을 일치하는지 이걸 꼭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물과 전산 재고가 일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실물이 남아있는 경우는 허가 간청의 폐업 신청 전에 원소유자에게 마약류 재고를 반품 또는 양도 이렇게 해서
폐기 신청하여서 실물 재고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 15조에 나와 있는 마약류의 저장입니다. 마약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고 지급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안이라 하면 약국이나 병원이 개설 허가상 주소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설치된 설재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6월부터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해양정신 약품은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포폴은 이중으로 장치가 된 철제 근거에 저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잠금 장치만 된 설치 장소에 보관해야 되느냐라고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포폴은 마통에서는 중증 관리 대상 품목이지만 향정신성 약품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 마약류 소매자,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가 조제 목적으로 업무 시간 중에 조제대에 향정을 배치하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예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도매업자 간 저장시설 이수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무인경비장치라든지 CCTV를 설치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류 저장법을 어겼을 때는 벌칙, 그리고 가태료, 그리고 행정처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마약류가 도난 분실이 사고가 많다 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봤더니 기관별로는 약국에서 가장 많이 도난 분실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병원 의원, 그리고 도매상, 이런 순서로 주로 많이 이 분실 도난 사고가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실된 마약류를 봤더니 수면제인 졸피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리진, 그리고 디아제팜, 펜타닐, 알프라졸람,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프로포폴도 남 못지않게 많이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속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제16조 시행규칙 29조에 나와 있는 마약류 봉합입니다. 마약류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 사유자, 취급 학술 연구자, 또 취급 승인자가 마약류를 판매, 수출, 양도할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봉합이라는 것은 봉합을 뜯지 않고 용기나 포장을 개방할 수 없고, 개방한 후에는 쉽게 온상으로 회복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원소유자 등 마약 취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예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약류 소매 부분입니다. 마약류 소매업자, 쉽게 말하면 시내 약사가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취급하는 의사가 발급한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이라든지 향정, 이런 것을 판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단,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즉 그래서 의사의 직접 조제 행위입니다. 여기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약류 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소매업자, 정말 시내의 관리 약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이나 향정의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거래가 활발해가지고 이런 마약류가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법 32조 처방전의 기재사항입니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약사법에 따라서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 취급 의사가 진료 기록부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의 직접 조제 행위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약사법 제23조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 환자 또 주사제, 마약 등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 업소 소재지, 주소 이야기죠. 또 상호,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기관, 요양기관은 기호는 의료법에 따른 처방 양식에 따라서 요양기관 기호를 기입하면은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처방전 진료 기록부는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서명 기재된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전자문서는 만일 통째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업을 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처방전 기재의 방법을 어겼을 때는 벌칙과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자입니다. 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4명 이상의 마약류 취급 의사가 있을 때 마약류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향정성 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조항이 새로 됐는데 마약류 관리자가 쉽게 말해서 마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정 효력이 상실됐다든지 취소됐다든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때는 가지고 있는 마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 취급 의사에게 이것을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수인계한 사항을 왜 인수인계했는지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 38조 마약류 취급자의 권리 의무입니다. 마약류 제조업자 또 원료 사용자 이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 감독 및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의무사항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이제 관리 의무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 취급자는 변질이나 부패, 오염, 파손, 또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 이런 것을 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용 마약류는 저장시설 점검부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은 주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입니다. 이건 2020년부터 더 저장시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재고량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의 이상 유무까지 이를 더 추가해서 점검부를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점검 내용은 저장시설이 이상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또 마약 금고에 이상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변색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 내용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이 있는데 이 연번을 굳이 꼭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만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점검부의 일부 이렇게 변경시킨다고 할까요? 좀 깜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연번을 없으면 파손해 본다든지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연번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마약에 관한 관리법 제50조 그리고 시행규칙 47조에 의거해서 이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즉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인 의사, 그리고 마약류 관리자인 종합병원의 약사, 그리고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이렇게 말해서 시내 약사를 이야기했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볼로 강주광역시 전라남도 이렇게 해놓은 것은 강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시도지사에게 가 실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허가를 받은 1년 이내에 2시간을 의무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육을 이수하기 1년이 지나지 아니했을 때 폐업을 한다면 다시 허가 또는 지정받은 경우는 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받은 후 1년 내에 2시간 동안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만일 도난이나 분실로 인해서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1년에 1회 이상 시도 때도 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교육을 이수를 하면 시도지사는 수료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료증을 보건소에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는 지방식약청에서 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분이 떨어지는데 1차는 경고입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2차 위반 시부터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변경된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불법적 사용 및 관리 미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또 신설했습니다. 강화된 내용으로서는 업무 목적에 사용을 한다든지 처방전에 따르지 않는 투약을 한다든지 또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한다든지 또 처방전을 미작성한다든지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비치하지 않는다든지 또 저장시설을 점검하지 않는다든지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또 비치하지 않는 경우는 더 강화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업무정지 날수를 이렇게 더 강화시켰다 하는 이야기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하지 않아서 이 마약류를 도난당했을 때도 문제가 삼겠다는 부분을 2020년 4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마약류 주로 관리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2022년 올 식약처와 지방청의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알아야 우리가 조심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중점 사항으로 한 마약류 관리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 방향으로서 목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사전 알림이 제도 202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감시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략으로서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의료용 마약류 사전 알림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안전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감시 체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를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훨씬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마약류 취급자, 쉽게 말해서 엘로우 카드를 내리겠다는 거죠. 정기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도난 분실 관리에 대한 정보 연계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은 2020년 쉽게 말해서 약사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2018년 마약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 마약관리 시스템을 연계해서 마약류에 도난되는 거라든지 분실업체를 감시 이력이라든지 수사 결과 정보를 활용을 해서 검색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참고로 20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지금 22년 사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부적격 처방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가동하게 해서 의사가 오남용 우려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2020년도 이렇게 목표였다면 올해도 뭐 거의 비슷한 것을 더 구체화시킨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현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 코로나가 있어서 이런 감시는 좀 더 좀 느슨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물러나면 아마 감시반들이 훨씬 우리 병원이나 약국에 더 자주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상은 마약류 취급자 및 원료물질, 즉 1군과 2군이 있다, 원료물질 30종이 있다겠죠. 이런 또 제조 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감시는 어디서 하냐면 지방식약청, 강주면 강주청에서 마약류 감시원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교육을 받는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일단 지자체에서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합동 감사를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1회씩 하는데 올해 점검 대상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약 및 원료물질 취급자의 현장 특별감시 부분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사고 마약류가 발생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분실 업체는 현장 감시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나올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런 사고 마약류를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뭐 통계 처리를 하겠죠. 도난 분실업체에 대한 기획 합동을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최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법률입니다. 거짓 보고했을 때 거짓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은 2021년 8월 달에 행정처분 벌칙을 부과 기능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 제44조 61조에 근거해서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승인자 및 원료물질 취급자, 즉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승인을 허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 금지 등 조치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식약처장이 마약류 취급 금지 등 조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시행령 제5조입니다. 마약류 취급 금지 등 조치 근거를 마련했는데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없이 마약류 품목 허가 중에 기재된 용법, 효능, 효과, 사용사항의 주의사항을 벗어나서 처방하거나 투약하기에 제공하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마약류 취급을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는 20년도에 시행을 했고, 이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서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공 내용은 이제 22년 5월부터는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그전에는 1년이었는데 이제 2년으로 늘려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입니다. 이것도 20년 6월부터 가동을 했는데 그 시행을 한 목적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범위를 전체 품목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찾아보려면 nimsor.kr 즉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자료실에서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 안내서 또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자주 묻는 질의 응답집을 참고해서 우리가 마약류 취급할 때 좀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